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에서 떨어졌다며요. 잘렸다며요. 잘 잘렸어. 이제 여기에 자유통일당으로 오면 돼. 알겠습니다. 끝났어. 우리 교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연세대학 나오셨죠? 예. 그것도 또 유명한 신학대학 나오죠? 연세대 신대? 예, 신학과 나왔습니다. 아니 신학과 나와가지고 왜 빨갱이를 하고 난리요? 글쎄 저는 당시 이제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지식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수들 완전히 그 짝퉁 교수들한테 배웠지. 그리고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윤리적인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체사상한테 빠져가지고 그것도 빠진 게 아니라 언더 밑에 밑바닥에서 저 지금 현재 주사파 정권을 잡은 모든 실세를 걔들을 실제 가르친 지하 책임자였습니다. 책임이죠. 나쁜 놈이야. 압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전향하게 됐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공산주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근데 제가 책에 본 것은 낙원이었지만 실상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포감만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성립된 건 자유를 위해서 성립됐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향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결국 자유였습니다. 오늘날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금 서로 1945년도에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천재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리를 살렸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북한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고 말아요? 아까? 알죠. 알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구나. 참 감사하네. 그것이 저에게 찾아온 다시 평안이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한 바퀴 돌아서 오셨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론적으로 주사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죠.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유를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성립된 게 자유 때문에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피를 뿌리신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배들의 피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한 피가였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사를 읽으면서 이런 게 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성경만 뿌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리는 성경을 그 사람이 보고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기 북한에. 그리고 그 북한에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거꾸로. 저는 이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는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그 자유가 그리고 신앙이 뭉개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왜 그 국회의원 하려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왜 신청했어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4월 15일 총선이 단순한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유를 향한 투쟁의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헌법 개정안 보세요. 자유 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 배우는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 목숨 걸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주사파 있죠. 저 원내대표 이인영하고 누가 선배예요?
제가 그 같이 활동했습니다. 같이 활동했어? 예, 전대협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 학번은 누가 앞서? 학번은 제가 좀 앞섰어요. 앞서요? 예, 예. 그러면 꼭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아이고, 이인영 혹시 불러가지고 또 선거법 걸리시려면 어차피 걸린 건 못 간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예. 야 인영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때 내가 가르친 거 잘못 가르친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 정신 차려. 예. 빨리 간두고 다 때려치우고 빨리 예수 믿어 예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근데 잘렸으니 어떻게 해? 아이고 뭐 저 김문수 대표님한테 잘 붙어요. 잘 붙으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대표님 붙으면 승리할 수 있어. 아이고 감사해요. 하여튼 이번 목사님이 기회를 주시게 말씀드린다면 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신앙과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과 이 대한민국의 신앙과 자유를 뺏어가려는 사람과의 목숨 건 투쟁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왜 자유한국당을 버렸냐, 이런 사람을 다 자른단 말이야. 이런 사람 다 잘리고 이번에 새로 공천한 거 내가 보니까요, 아이고 놀고 앉았어. 아이고. 그래서 희망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잘린 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예, 자유통일당에 붙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내면 되니까.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잘 기회를 주신다면 네. 이 위대한 선배들이 만든 그렇지. 피와 눈물이 뿌려 있는 이 땅을 지키고 훨씬 더 발전시킨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겨주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들어갈 국회의원들은 실력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뭐 경제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동의하십니까? 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싸워 이긴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의사협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박원순 또 문재인이 우리 집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과연 의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아이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후한 바이러스 그 본체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한 바이러스 광화문 광장에 가면 위험하다더라, 또 괜찮다더라,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의사단체의 대표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판단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가 그랬죠. 없는 위험을 과장해서 이 광화문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때 생업을 제쳐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없는 위험을 과장해도 안 되고 있는 위험을 축소해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오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수 대표님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사망률이 2%입니다. 2%. 100명이 걸리면 우한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걸렸을 때, 확진이 됐을 때 사망률이 98%, 죽을 확률이 2%.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뭐 98%, 99% 사는데 뭐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 2% 죽네,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사망률은 2%인데 문제는 사스나 메르스나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합니다. 이번에 특징이. 그래서 저희 의사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리 중국을 막아라, 133개국이 막는 동안 아직도 중국을 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554명이 됐습니다.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망자 4명,
단 한 명의 국민이 죽어도 안 되는데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망률 1%입니다. 근데 이게 의료가 무너지면 2% 3%로 급격하게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한 바이러스는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 게 치사율은 낮다, 사망률은 낮다, 걸렸을 때. 하지만 전파력이 대단히 강하다.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직접 전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내가 말할 때 그 사람한테 침이 튈까봐, 그 사람 침이 나한테 튈까봐, 이것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겁니다. 여기 걸어가실 때는 뭐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손을 자주 씻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한데 이 전파력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걸리느냐? 농도와 시간에 의해서 걸립니다. 아주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담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려면 담배의 농도와 담배 연기의 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퍼져버리니까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 안에서 한 2-3시간 있었다, 담배로 인한 해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내 담배 연기하고 똑같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은 위험하다. 그래서 자주 환기를 해라.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서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런데 문제는 전파력이 강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라 하냐면, 광화문 집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를 어제 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554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광화문 집회에 와서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위험성이 낮다, 실내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식장, 그죠? 예식장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예식 금지 했습니까? 전철, 실내 밀폐된 공간 전철에 대해서 운행 금지했습니까? 실내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오늘 저렇게 차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 야외는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전한데 여기서 자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상식에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동일하고 일률적인 게 그게 정책이고 행정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색깔에 의한 종교 탄압,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시내 예식장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 각처에서 다 오잖아요. 예식장을 금지시키는 거하고 가급적 조심하라고 권고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지는 그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 웬만하면은 지하철 타지 마세요, 제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하철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는 권고와 내일부터 타면 안 됩니다라는 금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실내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권고조차도 아니하고 여기는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상식에 벗어난 행정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저희 의사들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는 질병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병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눈치 때문에 심각으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으로 먼저 국가 위기 단계를 하고, 심각을 하면은 그러면 국가 중앙 차원에서 재난방지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되어 있느냐, 전동차나 실내 학교에 휴교를 하거나 이런 실내에 대한 조치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실내 예식장이나 무슨 뭐 교회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광화문만 웬만하면 자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폭력이고 직권남용이고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평소에 나한테 감정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야 전염병 때문에 내일부터 예식장 하지마, 왜 서울시내 다른 예식장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얘기해? 이거는 법원에 가면 박원순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박원순이 예식장을 중단시키려면 서울시내 예식장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키려면 그 위험한 곳을 권고를 하든가 금지를 하든가 국가적인 원칙을 세우고 나서야지. 자기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식당 하는데 박원순이 전염병 때문에 당신 식당 하지마, 서울시내 식당 다 하는데요 왜 나한테만 합니까? 그게 정당한 명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제가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정확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법조인들 빨리 저 박원순 이번 주에 빨리 고발하세요. 저 도저히 저 용서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경찰관들 계속 예배 방해 방송 튼 사람, 그 사람들 바로 고발하기를 바랍니다. 우파 변호사님들이 이런 걸 빨리 해주셔야죠. 제가 참고로 강남에 있는 라파 메디앙스 그 원장님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첫째는 야외 집회에서,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한 건도, 절대로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내에서는 시험을 해봤더니, 시험이 아니라 진행된 걸 조사해봤더니 10명이 실내 공간 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명이 감염자가 있었는데 8시간이 있었을 경우에, 8시간이 같이 있을 경우에 2명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실내 안에서. 그리고 8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손을 접촉했다, 악수하고 몸을 비볐다, 그 사람들은 100% 걸렸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는 야외에서는 걸린 예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집회를 못하려고 별너무 발광을 다 떨어요. 내일 나를 또 구속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나를 구속한다고 집회가 정지되겠습니까? 아니 날 구속한다고 토요 집회가 정지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문재인 저놈이 내려오면 다 끝날 거 아니요. 맞지요? 내가 만약에 내일 구속돼도 여러분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구속시킨다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구속되면 여러분이 또 떠들지. 그래 여러분 또 구속되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장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다가 나는 감옥 가도 좋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됐어요. 그럼 내일 나하고 같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박원순 봤나? 봐라, 여기 수만 명이 다 깜방 동시에 간다 그러잖아.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제발. 하이 참 무식한 놈들 자꾸 떠들어. 자 우리 박사님, 이충훈 박사님, 아까 내가 복음 설명했거든요. 그때 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박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교수님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많이 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다 이쪽 왼편적으로 예수를 알지 복음적으로 예수를 알기가 힘든데, 박사님은 어떻게 그 고개를 넘었을까? 복음적으로 그게 이제 네. 왜 넘었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를 과학자라고 보는데, 맞아요. 제가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저 미국에서 인공위성 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들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야, 참나. 우리가 그 인공위성을 이제 위로 쏘는데 네. 그게 실패할 확률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항상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갖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그 실패 확률을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안전장치 하나로 100분의 1을 만들면은 똑같은 걸 하나 더 붙이면은 10,000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은 걸 하나 더 붙이면 100만 분의 1이 되고 그런데 그 일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때 아폴로 13호가 실패할 확률이 10의 19승분의 1입니다. 공이 19개 붙이고 1인데 이야. 그게 실패한 겁니다. 야,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공위성 쏠 때 기도하고 쏘는 겁니다. 참 그렇구나. 참냐. 그 바로 아까 그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지금 복음주의자. 예,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네.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은 보통 해마다 조금씩 이제 통계가 달라도 2억 6천만에서 7천만 그 사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네. 그 사람 숫자가 약 1억 6천만 정도 됩니다. 이야. 이제 통계적으로 지금 당신이 사는 이 시대가 인류의 종말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50% 이상이 이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구나. 그거를 이제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염세주의적이다, 패시미스트다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이 인류 역사의 끝이냐라고 대답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 대부분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라고 거꾸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 성경을 믿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약 50%가 이 질문에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의 역사의 종말입니까? 그러면은 절반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나라죠. 이건 미국이 그래서 무서운 나라라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호프가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 김문수 대표님, 네, 진짜 오늘 많이 왔죠? 예, 많이 오셨습니다. 이쪽 우리 통로뿐이 아니라 토요 집회처럼 반대편에 네. 저기까지도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야,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근데 박원순이가 자꾸 이거 집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제가 네. 우선에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오셔서 네. 고영일 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 내일 우리 정광훈 목사님 54일 지난 1월 2일 정월 초하루 휴일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저 문재인이가 우리 목사님 서울중앙지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1월 2일날 풀려나셨죠? 내일 또 54일 만에 다시 우리 목사님을 못 박으러 거기 중앙지법으로 오라는데 여러분 내일 또 풀려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님 지금 몇 분이 32명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지난번에 32분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그 변호인 선임계를 낸 분들이 계속 내고 있어서 네. 내일 또 추가돼서 정확한 숫자는 내일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명을 넘습니까?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변호사들,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 문재인은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지켜야 되겠다. 많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내면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있어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보실 때 저는 지난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서 종로경찰서에서 만들어서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청구한 그 청구서 지난번 것도 제가 읽어보고 한 50페이지 넘었습니다. 이번 거는 44페이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뭐 온갖 거 다 해놨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 딱 하나 했는데 저도 선거를 8번을 해서 선거를 좀 알고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이 44페이지 굉장히 길게 썼는데 내용은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엄청 거창하게 정광훈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를 왕창 써놨는데 알맹이는 보니까 죄는 하나도 없는 이런 완전히 뻥이에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떠시면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상적인 법조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선거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이런 게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종로경찰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나와서 정 목사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 우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종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정상적인 법조인들의 생각이나 법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보고 32년형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32년형을 받았고 여기 광화문에서 짝두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잘라가지고 애들 보고 그 축구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그 짓을 하더니만은 국회를 포위해서 탄핵을 시키더니만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또 촛불로 불에 태워 죽인다 그러더니만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또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마녀를 만드는구나, 인민재판을 이렇게 하구나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그래가 32년형 그저께 며칠 전에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또 1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2년 올려서 17년을 해서 또 법정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중에 청계천 공사나 4대강 공사나 여기에서 하나도 돈 받았다는 건 없고 자기 형님하고